일단 여기는 이거 그런 사람 있어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중근도 포함해야 돼.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 됐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써있지 않고 그냥 실근을 가져라 그랬으면 중근도 포함해야 돼. 맞지?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다음 장. 여기부터 한번 조금씩 해봅시다. 자, 이것도 그냥 가볍게 잘 그림 잘 이용해서 괜히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합시다. 축 찾아줘라. 축 뭐야? 축은 항상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저걸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두 근의 합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축을 한 번 더, 축은 이걸 한 번 더 나눠주면 축이 나온다 그랬지. 됐지? 그림 다시 잘 생각하면서 2차 방정식 두 근이라는 게 그림으로 위치한 게 이렇게니까 축은 그 중앙이란 말이야. 그 중점 구하는 계산이야. 아니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도 뭐 상관없고 결국 그 공식도 이렇게 나온 거라. 그럼 그림 하나만 쫙 그리면 끝.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저기 저 거리에만 잘 맞춰서 잘라라. 마이너스 1인데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뭐 한 요쯤에서 잘렸다라고 한다면 1이 마이너스 1과 이 간격보다 더 멀리서 잘리는 그림일 거야. 이렇게 해서 남은 그림 잘 생각해서 최대 최소는 제발 그림 좀 그리셔. 이렇게 그림 이용해서 풀고 X축, Y축 쓸데없이 그리지 마십시오. 최대값 구하려잖아. 가장 높은 여기 구하라는 얘기네. 즉 1이 최대값이 아니라 x에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써줘야 그게 최대값.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몇이냐? 1. 1 집어넣으면 몇이냐? 7, 8, 9, 10이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것도 아마 저번 이 직전 학교 기출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지? 완전 제곱식 그랬으니까 일단 얘를 전개를 해야 될 거야. 근데 전개를 하는데 이왕이면 공통 부분이 생기게 요렇게 전개해주면 좋지. 얘랑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 안에 있는 거 두 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 플러스 그리고 끝에 a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자 치환까지 들어가겠지. t 치환까지 딱 이렇게 하실 거고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t를 돌려놓기 전에 t를 a 값을 먼저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라며. 그럼 당연히 얘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너네들 중3 때 많이 하던 뭐 판별식을 써도 되고 그 절반의 제곱 있죠? 그거 생각하면 플러스 10이니까 반 나누면 플러스 6이고 걔 제곱한 값이 a 값 되겠네. 36.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은 a 구하라 그랬으니까 실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바로 정답. 됐죠? 그 다음 7번도 바로 가보자. 제곱해서 실수? 이것도 몇 번을 했니? 제곱해서 실수가 된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확히 딱, 즉 뭐 외운다기보단 복소수의 기본 형태를 딱 생각했을 때 일단 실수, 제곱해서 실수로 들어가려면 얘만 남거나 얘만 남아야 된다.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라 그랬잖아. 따라서 얘가 순허수가 되던가, 즉 B만 남던가 A는 사라지고, 아니면 반대로 두 번째로 셋이 실수가 되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풀라 그랬고, 그러면 일단 저 위에 있는 Z부터 I가 다 이렇게 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전개해서 정리 한번 해줍시다. 정리는 내가 바로 해도 되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I가 붙어있는 애, 안 붙어있는 애 나눠주면 얘는 조건도 뭐 괜찮네. 순허수가 되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일 거고, 실수가 되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1이 되겠네. 됐지? 뭐 안 되는 그런 것도 없지. 여기가 예를 들어 순허수 조건이 원래 A가 사라져야 되고 B는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게 조건이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저렇게 두 개가 다네. 됐냐? 자, 얘도 좀 정확하게 잘. 그러니까 X축,
누구랑 누가 만난다? 얘랑 x축이 만난다. x축은 관계식으로 쓰면 y는 0이라는 직선. 따라서 위의 문제를 제발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정식으로 옮겨 쓸 수 있었으면 좋겠구만. 얘랑 x축이랑 만나라. 교점이 있어라. 그냥 있으면 된다. 교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얘네들을 연립을 했을 때 연립하는 식이 교점 구하는 식이지.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k는 y 빼기 y니까 0. 교점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그냥 실근이 존재해라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판별식 해주시면 되겠네. 이것도 그냥 실근 존재지? 아까 앞에 4번에서 잠깐 말했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필요는 없어. 그런 말 없잖아. 그냥 만나라 라고 그랬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중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자, 판별식 씁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저기 마이너스 또 있지. 마이너스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라. 자, 그럼 따라서 k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49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그냥 끝났네.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크거나 같은데 이 마이너스 4분의 49 자체가 최소값이 되겠지. 됐죠? 됐죠? 자, 얘는 일단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인데 다 제껴두고 부피의 식을 3차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계수를 다 알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도해봐야 될 건 조립제법이 인수분해로 될까 안 될까 시도를 먼저 해보셔야지. 자, 계수의 총합이 0은 아니니까 1 안 되고 상수항이 2니까 2의 약수인 1과 2의 부호 바꾼 것들 얘네들이 후보가 되겠지. 플러스 1은 이미 안 되는 거 확인했어. 계수의 합이 0이 아니잖아. 그럼 뭐 마이너스 1 해보면 아마 마이너스 1이 바로 될걸? 이렇게 멀지 않게 금방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2, 0. 따라서 지금 저 3차식의 인수분해 결과는 현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여기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라는 2차식도 이거 추가 인수분해 되지 않아? 이렇게인가? 그치? 이렇게 하면 되네. 그치? 딱딱딱딱딱. 따라서 얘를 끝까지 될 때까지 마저 인수분해를 해보면 야, 여기 x 더하기 1이 또 있지. 그러니까 x 더하기 1이 제곱이겠네. 그 다음 남는 게 3x 플러스 2. 자, 그리고 봐봐. 이게 부피 구한식이랬어. 3x 플러스 2가 지금 여기에 높이로 나와 있잖아.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밑넓이 계산한 식이겠네. 됐지? 따라서 저기 문제에서 말한 밑면의 넓이 설정한 AX는 요거에 파이 붙인 거가 되겠네. 됐죠? 지금 파이는 생략했지만 실은 옆에 붙어 있었지. 됐지? 따라서 구하는 거 뭐야? A6. A6은 그럼 여기 X에 6 집어넣으면 49파이가 될 거고 따라서 파이분의 A6, 그러니까 파이 날려준 거지. 그러면 49가 정답이 되겠네. 됐죠? 다음 10번. 자, 이것도 지금 거의 매번 하고 있는 거지, 그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K에 대한 항등식임을 뭔가 말을 하고 있지. 무엇이 K에 대한 항등식인가 봤더니 중근을 갖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를 이제 수학적인 식으로 옮겨 씁시다.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방정식에 판별식이 0이란 소리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잘 써주도록 합시다. 오리지널 써야 되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잘 써주시고 플러스 식이 좀 길지. 계산 잘해야 돼. 얘가 0이 되면 중근을 갖지. 자연스럽게 K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이 이것임을 정확하게 딱 해서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되겠네. 자, 가자. 전개해서 정리.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A 아따 겁나 길다. 자, 는 0. 얘를 K로 정리해야 돼. 자, 일단 지워지는 건 지우자.
4K제곱 이거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이제 남은 애들 중에 K 갖고 있는 거랑 안 갖고 있는 거랑 잘 뭉치자.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 풀이 방법이 이거잖아.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도 빵, 여기도 빵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이렇게 K로 묶여 나갈 거고 K 안 붙어 있는 애들 여기다 다 몰아 집어 넣어주면 됐네. 얘가 0이 되는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지요. 그 다음 얘가 0이 되는 값은 현재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분수로 나오네. 그치? 5-8B가 0이네. 그럼 B 값은 8분의 5라고 나오겠네. 뭐 구하는 거야? 저 B 빼기 8에다 거시기 하랍니다. 계산하시면 되지. B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5 더하기 8이라 13이 정답이 되겠네. 자, 얘들 그 나머지 정리 기본 그거지, 그치?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px가 3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요렇게 바로 되나? 아직 검산식을 써야 되나? 그 다음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0이다 그랬으니까 P2가 20이다 라고 준 거고, 그리고 요거는 검산식을 좀 써봅시다.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기 때문에 자 PX를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로 나눴으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일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야? 나머지 세팅해줘야 되지.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이겠구나.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야? 여기가 0 되는 값 있으면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알다시피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3x-1 좀 빨리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따라서 지금 식에 x에 3분의 1 넣어봐야 되고 2 넣어봐야 되지. 따라서 3분의 1 먼저 집어넣어 봅시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 되고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1a 플러스 b네. 얘 값이 0인 거 알고 있지. 그 다음 x에 2도 집어넣어 봅시다. 2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 돼서 사라지고 2a 플러스 b가 남네요. 얘가 지금 20이라고 준 거니까 요 두 개 잘 연립해 주시면 a, b 값이 나오지. 됐죠? 연립 과정은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지? 해보시면 a 값이 12에 b 값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연립 방정식 푼 거야. 자, 그럼 따라서 여기가 RX였어. 뭐가 RX였는지 잊으면 곤란해. 지금 RX를 찾은 겁니다. 12x 마이너스 4. 따라서 R1 구하시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끝. 자, 다음 12번. 그러니까 12번은 실은 이건 곱셈 공식 문제인데 얼마나 좀 이렇게 효율적이고 빠르게 풀었냐가 중요하지. 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냥 쭉 써볼게. 그냥 쭉 써볼게. 1번이란다. 기억 보자마자 지금 기억을 풀기 위해 필요한 곱셈 공식 소환 당연히 딱 돼야 되고, 기억을 풀기 위해 필요한 곱셈 공식 소환 딱 돼야 되고, 집어넣어서 대입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따라서 여기에다가 5 집어넣으시고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 몇이냐? 25 마이너스 6이니까 19네요. 뭐 이렇게 잘 계산해 줘야지. 그 다음 니은.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지. 그럼 지금 필요한 얘를 구하기 적절한 곱셈 공식은 아마 요 놈이 될 거고,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뭐, 야, 있을 거 다 있네. 요게 2, 요게 마이너스 2, 요게 다시 2니까 계산 잘 해주자. 8 플러스 12가 되니까 20이 되겠네. 요 값은 20. 됐지. 그 다음, 아래 거. 디귿. 디귿은 좀 거쳐가야 될 듯? 일단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식은, 실은 얘는 두 번째 거 써도 되는데 일단 이걸로 해볼게. 어쨌든 얘를 쓰던 두 번째 거를 쓰던
보면 x-y는 아는데 x-y는 아는데 xy를 몰라. 그래서 지금 얘는 저기 xy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식을 하나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알고 있는 게 빼기네, 빼기. 그러면 원래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버전이 두 개다. 이거 깜빡하는 사람들 은근 많아. 얘는 원래 이렇게 빼기 버전도 있어. 그치? 얘는 지금은 이걸 써야 되겠네. 그럼 얘가 지금 6이고 빼기가 2니까 제곱하면 4 플러스 2xy가 되니까 여기에서 xy가 1인 거 알 수 있네. 요게 1이구나. 이렇게 딱딱 필요한 거 잘 구했으면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3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플러스 6, 14가 되겠네. 디귿은 14. 뭐야? 크기순? 니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 다음 장 13번. 이거 은근 여기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이 말 놓쳐가지고 저기 2반 애들도 얘 때문에 헤맨 애들이 은근 있더라. 내가 항상 평소에 강조했던 게 뭐냐? 자연수라는 힌트 박혀있으면 언제나 조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조심이 아니라 각오하고 있으라 그랬지. 이거 어쩌면 막 집어넣으면서 찾을 수도 있어. 일단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로 갖는다, 똑같은 요 상황이야. 이것도 이제 방법이 세 가지 있죠. 왜? 첫 번째 진짜로 나눠버리는 방법, 두 번째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 세 번째 개수 비교하는 방법. 지금은 뭐가 좋아? 이건 지금 나누기는 좀 힘들어. 왜? 여기도 A, B 미지수 있고 여기도 미지수 있어서 얘만큼은 지금은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 개수 비교를 쓰시려면 일단 1차적으로 검산식을 작성해 줘야지. 얘를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잡히고 나머지가 없을 거. 개수 비교하려면 여기서 qx까지 모양을 잡아야 되지. 자, qx가 과연 차수부터 몇 차식일까? 당연히 4차식이고 2차식 곱해져 있으니 여긴 2차식. 최고차항계수가 1인 거 확인되니 여기도 최고차항계수는 1x제곱이겠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르지. 그 다음 상수항은 알 수 있네. 상수항이 4잖아. 얘 상수항 요 짝이 2야. 그럼 이렇게 곱해서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누거나 조립제법 그런 게 아니라 세팅하고 개수 비교해야지. 이게 훨씬 빠르겠지. 자, 그 다음 개수 비교할 때 써줘야 될, 비교해야 될 항은 언제나 내가 말하지만 아는 항부터. 이쪽에 알고 있는 항, 자, 최고차항계수는 사용했어 이미. 이거 잡을 때 사용했고 상수항도 여기 만들 때 사용했고 그럼 현재 알고 있는 항은 뭐 있어? 3차항 없다. 알고 있는 거야 저거. 세제곱항의 개수가 왼쪽에서 0인 거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걸 먼저 해야지. 그치? 왼쪽 좌변에서 3차항 개수는 0일 거야. 여기 3차항 개수 잘 추적해보자. 어떻게 나와? 이렇게 곱해져서 mx 세제곱. 그 다음 이렇게 곱해서 mx 세제곱 나올 테니까 개수는 m 더하기 n이겠네.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길 잘 봐. 이게 아무리 해도 힌트 개수가 모자랄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자연수에 좀 주목해 줘야 돼. 자연수로 잡힌 애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 따라서 이 힌트도 나는 어떻게 쓸 거냐 하면 m을 죽일 겁니다. m 대신에 마이너스 n 집어넣을 거야. 왜? 얘의 자연수란 힌트가 걸려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진짜로 아는 항은 다 찾았거든. 이제 2차항이랑 1차항 남았어. 뭐 할까? 당연히 얘부터 해야 돼. 왜? 자연수가 걸려 있으니까. 됐냐? 항상 자연수를 저 힌트를 잘 써줘야 돼. 즉, 지금은 x제곱항을 개수 비교를 하도록 합시다. 좌측의 x제곱항은 a. 우측의 x제곱항은 잘 찾자. 그러니까 x제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요렇게 하나, 2 하나 만들어지고, 그지? 그 다음, 여기에서도 2x제곱 하나 만들어지니까 현재 개수 4.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이렇게 둘이 곱한 것까지. 따라서 2차항 개수는 현재 4랑 이거 곱한
m 곱하기 n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네. 됐냐? 가자. 끝났어 이제. m을 죽이기로 했지. 죽여. 그럼 a는 4에 m 대신에 마이너스 n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 제곱이고, 힌트 전부 다 자연수야. 아 좀만 쳐다봐. 만족하는 값 하나밖에 없는데? 다 자연수라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는 3이 되지. 자연수니까. 근데 n에다가 2 넣는 순간부터 바로 a는 자연수 범위 벗어나잖아. 3, 4, 5 다 안 돼. 찾음. 자 그럼 이제 b 구하러 가. 문제 좀 읽어. a 구하는 거야. a는 3. 끝. 됐지? 자 여기다 놓고 해봅시다. 어쨌든 최대 최소 관련 문제임은 바로 알 수 있지.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다라 그랬으니까 지금 자네들의 목표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 문자로씩 세울 생각부터 해야 돼. 한 문자로씩을 세우면 그 다음은 그래프 그릴 거야. 됐지? 그럼 문자 한 문자로 세우려면 당연히 문자를 네가 잡아야지. 어디에 무엇을 미지수로 놔야 될까? 보통 좌표 평면에서는 좌표를 놓으라 그랬어. 어디든 좋아. A든 B든 X좌표 하나 설정해. 이왕이면 여기 이쪽을 놔보도록 할게. 여기 라인을 X는 T라고 문자 설정을 시작해 봅시다. 됐나? 자, 잘 쫓아가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T, 0. 자, 그럼 그 다음 여기 D좌표는 어떻게 되겠냐? 얘 직선 관계식 바로 옆에 y는 3x라고 써있잖아. x를 t라 잡았으면 여기 좌표는 t, 3t겠지. 그 다음 그대로 옆으로 가서 c까지 잡읍시다. 자, c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지금 d좌표에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왔잖아. 따라서 지금 c좌표는 딴 건 몰라도 y좌표는 알고 있는 상태야. 3t겠지. 같아야지. 그럼 여기 x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다시 이 점이 있는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지. x에다가 네모, y에다가 3t. 함수 관계식을 잘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될 거니까. 자, 네모를 구하면 되잖아. 네모 넘기고 3t 이렇게 이항시켜주면 5-3t라고 잡히네. 여기 c의 x좌표가 5-3t 이렇게 잡히겠네. 자, 그럼 그대로 여기 b좌표는 당연히 5-3t, 0이겠지. x좌표가 그대로 내려오겠지. 끝나지 않았냐? 해야 될 일 뭐라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 문자로 써야 돼. 야, 밑변의 길이 뭐야? AB 길이 뭐라고 쓰면 돼? 당연히 큰 쪽의 x좌표에서 작은 쪽의 x좌표를 빼야 되지. 즉 5-3t에서 t를 뺀 게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네. 5-4t. 아, 수직선 생각해. 수직선 3이랑 여기가 7이야. 아, 거리 어떻게 구하냐고. 여기서 이거 빼잖아. 그치? 다음. 뭐 AD로 할까? 뭐 AD나 뭐 CD나 똑같으니까. CB나 똑같으니까. 그럼 높이는 그냥 여기 D점에 Y좌표 보면 되지. 됐냐? 주의사항이 있다면 지금 그림 확인 잘해. 이게 만약 시험에서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때도 말했지. 이렇게 밑에 깔았어. 그 상태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예를 든 거야. 3t 이렇게 나왔다 치면 이 길이 구하고 싶으면 3t라 쓰면 안 되고 부호 바꿔야 돼. 음수잖아. 밑에 있잖아. 지금은 그래프 위에 그려져 있으니 저 3t 양수 맞지? 따라서 여기 y좌표가 그대로 AD의 길이라고 여기 높이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따라서 씁시다. 넓이는 둘이 곱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둘의 곱이 될 거고. 자, 전개해도 되고 인수분해해도 되고 편한 대로 어쨌든 지금 해야 될 건 축을 찾아야 되지. 축 뭐야? 항상 말하지만 천천히 두근의 합부터. 근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12분의 15지. 4분의 5. 이걸 다시 2로 나눠주면 축이라 그랬어.
따라서 8분의 5가 축이네. 그럼 이 자식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렇게 그려질 거고 8분의 5일 때 최대값인 거 바로 나오지. 그리고 문제도 잘 봐. 만약에 최대값을 계산해야 되면 8분의 5를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최대가 될 때 A의 X좌표 물어봤거든. 최대가 될 때 A의 X좌표가 바로 T 말하는 거지. 맞아? 즉 최대가 될 때의 T값을 물어본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은 끝났어. 8분의 5가 정답이겠네. 15번 문제 잘 들어잉. 항상 이 문제는 언제나 자네들 첫 번째 맨 앞에 거, 맨 끝에 거는 언제든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잘 하시라 그랬어. 좀 맨날 구할 수 있다라고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예를 들어 A0를 구하고 싶으면 상수항이기 때문에 상수항을 추적을 하던가 아니면 X에 0을 집어넣으면 A0를 구할 수 있지. 그 다음 얘는 뭐 구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최고차항 계수예요. 최고차항 추적하면 되잖아. 얘 3번 곱하면 최고차항 계수 나오잖아. 그치? 항상 저 양 앞 끝에 거는 필요하면 직접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지금 여기 구하라는 거 보니까 해야 되네. A0는 따로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5 이거는 그 기본값, 기본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지. 자 해볼까? 1, 3, 5 어떻게 구하는 거지? 먼저 주어진 식에 A0, A1, A2끼리 그냥 더해지는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면 1을 집어넣어야 되겠네. 양변에 1을 집어넣으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죠. 플러스 딱딱딱 플러스 AU. 그 다음 1을 넣었으니까 다 넣어라. 여기도 1 넣어야지. 1 집어넣으면 몇이야? 6의 세제곱이죠. 216. 됐고. 그 다음 이렇게 1, 3, 5 건너뛰게 만들려면 부호가 바뀌는 게 하나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어 주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요런 식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A3 플러스 딱딱딱딱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이야? 4의 세제곱이죠. 4, 46, 64. 그리고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 1, 3, 5가 남아야 되잖아. 잘 보시면 두 식을 뺐을 때 1, 3, 5가 남는 거 확인되지. 빼버립시다. 그럼 A0, A0, A2, A2 지워지고 A1 마이너스 A1이라 다 두 개씩 남는 거 확인되죠. 여기는 216 빼기 64 하면 152. 따라서 다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알 수가 있겠고 2로 나누면 71이지. 그런데 A0는 단독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0는 따로 구하면 되지. 0 집어넣으면 A0 남잖아. 0 집어넣으면 A0는 8이네. 아 이게 왜 71이야? 76이지. 그치? 2로 나누면 76. 76이랑 8. 그럼 최종 답은 84가 되겠네. 됐죠? 16번은 실은 이것도 두 문제가 붙어있지. 2차 방정식에 두근 잡아주고 그러니까 일단 K만 봐. 이거 구하는 거죠. 딱 이거만 봐. 이건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저거 뭐 해야 되는 거야? 차수 낮추기 하는 거 아니니? 저렇게 그러니까 이거 차수 낮추기 이거 84쪽 기술이야. 됐냐? 됐지? 뭐 딴 건 몰라도 저 차수 낮추기는 거의 지금 매번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차수 낮추기 좀. 이 차수 낮추는 연습 좀 제발 좀 절 좀 하자. 좀 진짜 진짜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2차 방정식의 두실근 알파 베타니까 일단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기본이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써줘야지. 자 근데 3차식 있잖아. 차수 낮추려면 알파 근은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지. 근은 집어넣을 수 있어. 집어넣어서 알파에 대한 2차식을 이렇게 들고서 얘 차수 내리는 거잖아. 나누는 방법이 있었고 차수 낮추는 방법이 있었고 둘 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차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알파 제곱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그럼 5알파랑 마이너스 1이랑 넘겨. 자, 첫 번째 준비물. 그 다음 저쪽에 알파 세제곱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양변에 알파도 한번 곱해주지. 그럼 이제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5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까지. 그래서 하나씩 죽이는 거 아니야. 자, 이리 와 해가지고
하나씩 죽이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요 알파 세제곱부터 갈아 끼자. 마이너스 5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됐지?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써서 한 번씩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갑시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면 이거랑 요 계산하면 알파 제곱. 알파랑 6알파 계산하면 7알파 빼기 3. 그 다음 다시 요 알파 제곱을 이걸로 다시 계속 내리는 거 아니야. 자, 너 꺼지시고 5알파 플러스 1, 2이 그럼 이제 요렇게 되지. 따라서 2알파 마이너스 2 하면 요게 지금 차수 낮추기 한 겁니다. 됐냐? 그래서 잠시 이 문제는 이제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2알파 마이너스 2까지 왔잖아. 그럼 여기서도 애들 그 다음에 뭐 하냐고 많이 물어봐. 이게 차수 낮추기지 차수 없애기가 아니야. 3차식을 1차식까지 내렸으면 이제 진짜로 내릴 만큼 다 내린 거야. 그럼에도 알파가 남아있잖아. 그럼 내가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알파를 한 번은 구해야 된다 그랬지. 근해 공식까지 써서 알파를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가 기본이야. 됐냐? 뭐야 이거 B제곱 25 빼기 29네. 됐지?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결정하고 집어넣는 거다. 됐냐? 여기까지가 차수 낮추기 기본이야. 됐지?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아직은 안 넣어도 돼. 이 문제만의 특수성이야. 왜냐면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K 더하기 L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은 다 해봐. 마지막 순간에 필요하면 구하도록 하고. 지금 K를 정리를 끝난 거야. 2알파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어쨌든 차수 낮추기 기술 좀 잘 좀 하자. 이거 몇 번째야 진짜. 됐냐? 됐지? 됐지? 차수 낮추는 기술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었어? 나눠버리는 것도 있었어. 여기 지금 2차 조립집 하시는 분들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눠버리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방법이야. 차수 낮추는 두 번째 방법.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마이너스 1을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나눠버려서 검산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 나눠버리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 그랬지. 자, 나눗셈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5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자. 알파 제곱 플러스 7알파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하면 딱 되겠네.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1 빼면 2알파 마이너스 2. 자, 그럼 얘가 지금 무슨 결론이 난 거야? 검산식을 써보면 나머지만 보면 얘가 이미 끝났어. 얘야.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얘를 지금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알파 플러스 1이 된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남은 건데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라 여기가 그냥 뒤짐. 따라서 바로 그냥 3차식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게 바로 확인돼서 동일한 결과 나오지.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었어요. 됐냐?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 됐지? 그 다음 K 저 L 구하러 갑시다. 자, 저 L도 이제 잠깐 두 번째 문제라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항상 보면 눈치를 잘 채줘야 되는 게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니네들이 많이 보던 건 알파랑 베타랑 같이 있을 텐데 여기 L 보면 베타밖에 없거든. 근데 그게 베타밖에 없는 게 아니라 숨겨놓은 거잖아. 계속 내가 주어진 식, 내가 이 문제에서 써놨던 이런 힌트들을 문제 옆에 잘 보이게 써놓고 자꾸 봐야지. 지금 얘 잘 쳐다보면 얘 가만히 잘 쳐다보면 저거 만들 수 있어. 저기 마이너스 5 이렇게 가지고 오고 알파 넘겨보면 실은 저거 베타 플러스 5는 마이너스 알파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L은 지금 결국은 자네들이 많이 보던 모양인 요런 모양이 되고 이러면 이건 이제 통분이지. 통분하면 요렇게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계산 결과가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네. 따라서 L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고 이 둘을 지금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끝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지. 얘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겠네. 됐지?
됐지? 이거 차수 낮추기가 K쪽 구할 때 차수 낮추기가 들어가 있죠. 차수 낮추는 거 84쪽에서 한 거 연습 좀 잘 해주시길 바래. 자.